네, 안녕하십니까. 성공취업 엑스파일 여러분, 정광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고 또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싶을 때 어떤 게임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숙한 기업, 게임 회사 넥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나라 혹은 크레이지 아케이드, 여러분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게임입니다. 한 시대를 저희와 같이 왔던 게임들이죠. 저희 세대에는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조금 이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세대에서 가장 친숙한 기업, 이 넥슨입니다. 물론 이제 NC소프트나 뭐 넷마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넥슨을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수시 채용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어떤 사례를 보면은 11번의 도전 끝에 넥슨에 입사한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수시 채용이 경력직만 채용하는 게 아니고 신입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실제 살짝 제가 찾아봤는데 그 안에는 특별한 지원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난 경력을 원하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경력직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공고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공고들이 지금 어제자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한 60여 개 정도의 채용 공고가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수시 채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공채를 딱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수시 채용이 많다 보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런 게 더 기회일 수도 있어요. 내가 게임 개발자가 되겠다, 혹은 게임에 관심이 있어서 이 넥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산업군을, 게임 산업군을 전체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넥슨이라고 좀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우선 넥슨의 인재사항부터 좀 볼게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강의이다 보니까 핵심 강의를 좀 위쪽에 좀 제가 올려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인재사항은 어떤 회사든 그냥 놓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과를 냈던 그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면접이라든지 관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재상을 압축해서 만든 단어들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열정과 패기, 도전정신, 신선한 아이디어, 사고의 유연성, 그리고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논리. 어찌 보면 가장 변화가 빠른 곳이 게임업계라고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 게임업계에서 필요한 건 다 적었어요. 우선 한번 볼게요. 열정과 패기입니다. 밤샐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개발자들은 어때요? 물론 이제 직군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곳은 바로 이제 게임 기획이라든지 개발일 텐데, 여러분들이 게임 개발하면서 밤새워서 뭔가를 해봤던 경험, 코딩을 하던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코딩이 있어요. 삼성도 있고요, LG도 있고 다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다 있는데 게임 쪽은 워낙에 이게 코딩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도전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좀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도전이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적인 도전이 아니고 했는데 실패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끈기와 또 여건이 있는 게 우리 게임업계에서 보면은 이쪽에 더 가까운 게 바로 도전정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선한 아이디어. 자, 넥슨이 국내 시장을 두고 이제 여기는 접수를 했고요.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멀리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그 문화만의 혹은 그 나라만의 어떤 것들을 맞춰갈 때 있어서 새로운 신선한 그런 부분들, 뭔가는 자꾸 변화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게임업계예요. 가장 필요한 게 어찌 보면은 이 신선한 아이디어겠죠. 또 한 가지, 나 혼자만의 내가 생각 옳다고 해서 이거 필이 꽂혔어. 직관적으로 뭔가 왔어. 그러면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는 그렇잖아요. 작게는 몇십 명 혹은 몇백 명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개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내 주장만 우긴다면 안 되겠죠. 남의 얘기도 들을 수 있는 유연한 사고들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절대 혼자 만들 수 없는 게 게임이겠죠. 자, 그리고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논리예요. 자, 단순히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뭔가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진행되기 전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게임을 만들기 전에 누구부터 설득을 시켜야 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상사, 혹은 내 회사 안에서, 넥슨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창의적인 사람, 도전적인 사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사람,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 게임이 중국 시장, 뭐 유럽 시장, 동남아시아 시장 지금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만들었다고 해서 예를 들면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만들었죠. 그게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냥 자, 우리 했습니다 하면은 장사가 될까요? 아니에요. 거기 또 현지화를 또 해야죠. 하다못해 배경이라도 뭐 북경에 관련된 어떤 배경을 넣는다라든지 혹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를 해서 버그를 수정을 하거나 버그는 아니죠. 어떤 여러 가지 형태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수정을 해서 만약 게임을 출시가 된다면은 훨씬 그 사람들이 선호함에 있어서 필요함을 더 많이 더 친숙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러한 문화, 다양한 문화죠. 전 세계 많은 문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혹은 경험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첫 번째 문항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인재상을 놓고 보시지 마시고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읽어볼게요. 자, 그동안 본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을 가급적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예를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결과와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 어찌 보면 이거는 성장 과정에서의 문항을 변형시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내가 단순히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거 했던 게 아니고, 자, 물론 이제 그런 직무적인 역량을 나타내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나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빨리 익숙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인재상에서 봤던 열정과 패기, 그다음에 도전 정신, 신선한 아이디어, 사고의 유연성,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논리. 자,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게, 자,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직무를 맞췄을 때는 얘네 중에, 자, 우선 요거를 한번 보시고 그 과정에서 내가 했던 경험 중에 여기하고 연관될 수 있는 내 과거의 경험이 뭐였을까?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개발자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전공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나 혹은 뭐 어떤 같은 코딩이라든지 했던 그런 과정들, 어떤 수업을 들었던 그런 부분들에서 연결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끝까지 해서 완성시켰던 그 프로젝트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연결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자기소개서든 되게 티나는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재상에 맞춰라 라고 했더니 저는 열정과 패기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가면 되게 식상해질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가진 뭐 어떤 사례를 먼저 얘기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나의 이 열정적인 부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기소개서를 읽는 그 담당자라든지 현직자라든지 그런 부분,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보는 자기소개서가 되게 지루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반감을 가지고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반감을 가져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첫 번째, 저는 이렇습니다 라는 내용들도 좋긴 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연결고리는 열정과 패기를 예를 들면 나타내고 싶다. 그런 부분은 뒤쪽에 살짝 숨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서두에는 그런 게 나와야겠죠. 저는 어떤 과목을 들으면서 뭔가를 끝까지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느꼈습니다. 혹은 어떤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나오면서 핵심은 나오셔야 되고, 마지막에 그런 열정적인 부분들을 내가 이러한 것들을 끝까지 하면서 이런 뭔가를 새로 하고 하면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느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뒷부분에 어떤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인재상이에요. 자, 글의 핵심은 소두에 나와야 되고 마지막에 인재상과 관련된 걸 연결하고 싶다면 마지막쯤에 한번 연결을 해서 살짝 비춰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직무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내 기초 역량 인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성입니다. 그냥 어떤 사고를 했다 혹은 어떤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기초적으로 나는 예의가 바르다 혹은 성실하다 혹은 사람을 중요시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과거에 어떤 특별한 터닝 포인트적인 사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직무로 나타냈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개발자들은. 근데 내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초 역량을 나타내고 싶다고 한다면 요걸 나타내고 싶다고 한다면 과거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건 조금 더 과거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순히 최근 2년, 3년 만에 그런 사건들이 아니고 뭐 중학교도 괜찮고요.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인생에서 한번 내가 이런 경험, 예를 들면은 뭐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할머님을 돌아가시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잘해주셨던 것들이 모두가 생각이 났다.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게 돌아가셨지만 계속 상기하게 됐다. 인연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있을 때 잘해야겠다라는 걸 생각을 했다. 그래서 사람이 되게 인연을 저는 중요시합니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을 이런 식의 내용. 어떤 내가 과거에서 중요하게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그것도 좋겠죠. 두 가지 패턴이에요. 직무와 연결하시는 거. 그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떤 인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접목시켜주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중요한 경험들, 사건들을 가져오면서 진정성 있게 나오시는 거. 자, 요거를 잘 녹이시는 건데 최소한 3번에서 5번 이상은 수정을 하셔서 좀 어느 정도 좀 완성된 자기소개서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면은 내가 했던 거를 쭉 읽어보시면은 어디서 어색하고 어디서 문장이 막히는지가 1차적으로는 보입니다. 이것부터 하세요. 자, 두 번째. 자, 그러한 과정에서 힘든 상황과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했음에도 패기 있게 추진했던 경험. 자, 이거는 어떤 거예요? 직무와 연결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렇죠. 뭔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경험. 일반적으로 갈 때 내가 어떤 뭐 성장 과정에 어떤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아닌 직무에서 연결했을 때는 이러한 내용들이 분명히 연결할 수 있어요. 자,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신선한 아이디어와 사고 유연성. 매번 신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반대로 좀 생각을 했거나 어떤 것들을 이론을 추려내서 적용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뭔가 항상 창의성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의성이 아닌 반대로 아이디어를 뽑아냈던 그런 경험들. 단순히 반대로 생각하거나 혹은 이렇게 보면 어떨까라고 했던 그런 사례들을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넥슨의 인재상과 조금씩 연결될 수 있으면 좋아요. 대놓고 티내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너무 식상해져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차별화를 좀 두고 싶다면 인재상은 좀 다른 언어라든지 다른 단어들을 좀 사용을 해서 살짝 유연하게 바꾸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에요. 자신의 성격 중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점과 바꾸고 싶은 점들을 그 이유와 함께 적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성격의 장단점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우선 생각해야 되는 건 여러분 당연히 직무겠죠. 직무 안에서 가장 내가 잘 나타낼 수 있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성격의 장단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정말 잘하는 거 그리고 단점은 단점같이 하게 하는 거. 이거 하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이건 반대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쓰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단 정말 치명적인 거 그런 것만 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는 연구개발에 지원을 하는데 저는 뭔가를 끝까지 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것만 빼고 내가 어떤 단점으로 해서 나타내고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과정을 좀 포인트를 두신다고 하면 저는 분명하게 솔직하게 좀 더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서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일단은 쓰셔서 주변에서 좀 보여주시고 자, 요와 비슷하게 좀 쓸 수 있는 좀 유연한 단어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같이 친구들이든 어떤 뭐 컨설턴트 선생님이든 뭐 어떤 저 같은 뭐 강사님도 괜찮고요. 좀 단어를 좀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혹은 같이 논의를 해본다면 훨씬 더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우선은 솔직하게 뭐예요? 내 거 쓰시고 그거를 튜닝하는 식으로 바꾸는 식으로 유연한 다른 단어로 바꾸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성격이어야겠죠. 첫 번째는 그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게임 개발자라든지 이런 직무 역량과 같은 것들은
솔직히 조금 더 인터넷을 찾아보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끈기라든지 색다른 아이디어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와 관련돼서 혹은 나는 지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항상 완성을 한다, 이런 부분들 분명히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을 명확히 구분하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장점을 먼저 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초도효과예요. 처음에 그 사람을 보고 한 1초에서 5초 사이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평가가 된다고 하죠. 똑같습니다. 장점을 먼저 얘기해서 나의 좋은 점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단점을 얘기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순서를 바꿨을 때는 굳이 장점이 위에 나오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의 성격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례. 자, 성과 위주예요. 게임 회사입니다. 뭔가를 결과물을 나오셔야 됩니다. 성과가 나타냈던 그런 결과물들에 대한 사례가 있었으면 더욱 좋겠어요. 단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거여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극복 방안이라든지 뭔가 개선했던 그런 경험들을 작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뭔가 살짝 바꿨던 그런 부분도 괜찮습니다. 고려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문항입니다. 당사 입사 지원하신 이유. 자, 우리 회사 왜 지원하냐 이유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함께. 자, 함께 지원하신 분야를 희망하는 이유예요. 자, 네가 직무에 지원한 이유,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 이게 뭐예요? 지원 동기예요. 자, 그리고 넥슨만의 포인트, 그리고 면접관이 꼭 알아주었으면 하는 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참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자,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예요. 당연히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누구나 다 궁금하잖아요. 우리 회사에 왜 들어오고 싶은지. 하다못해 누가 좋다고, 내가 좋다고 하면은 똑같잖아요. 도대체 내가 왜 좋은지. 그런 부분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서 포인트가 면접관이 꼭 알아주었으면 하는 점을 적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뭘 물어보는 걸까요? 한번 볼게요. 자, 지원 동기는 지원 기업 및 직무에 대해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겠죠? 당연히. 지원 분야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업무 역량과 입사의 의지예요. 일반적으로 게임 회사든 어떤 개발자로 들어갔을 때 1년에서 3년 사이에 뭔가를 성과를 딱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죠. 그 기간이, 트레이닝 기간이 지나야만이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단순히 그냥 들어가서 뭔가를 성과를 내겠다라기보다는 내 이후에 차후에 이런 것들이 이 친구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역량적인 부분을 던져주시면 그러한 평가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뭐 어떤 자격증, 뭐 교육과정, 뭐 사회활동이나 경험,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 이런 부분에서도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준비 과정과 역량이 입사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게 프로젝트 경험이에요. 코딩 경험이에요. 그게 이 굳이 게임 회사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게 왜 넥슨에서 가능한지, 여기는 또 뭘 조사해야 될까요? 그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겠죠. 잘 보시면 회사가 과거에 어떤 과정에서 이제 설립을 했고,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성장을 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홈페이지 조사는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최근 이슈예요. 넥슨에 대해서 최근 이슈 가장 큰 것이 있긴 하지만 뭐 어떤 검사와 관련된 그런 비리 같은 것들은 좀 빼시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부분에 대한 기사를 좀 가져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 안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 자, 잘 보세요. 이슈가 던져주고 우리 만약에 중국 시장 진출한다. 아니요. 그거 빼고 중국 시장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막혔다. 자, 이슈가 있겠죠. 이건 사실이니까. 이 사실 안에서 그럼 나는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해줄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이슈를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뉴스를 봤을 때 거기에서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직무에서 역할적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언급해 주셔야죠. 자, 4번, 네 번째 항목이에요. 네 번째 항목. 자, 지원하신 분야와 합격하신 후 어떤 일들에 도전하고 해보고 싶으신가요? 장래 포부와 함께 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원자가 역량을 발전시킬 가능성과 잠재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업에서 지향하는 바를 어떤 지원자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결국엔 뭐냐면 방금 전에 3번 항목에서 봤듯이 우리 회사에 왜 들어오려고 하는지,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뭘 하고 싶은지, 그러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얘네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돈을 해서 어떤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명확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항목이에요. 이거를 쓰시려면은 철저한 기업 분석이 들어가야겠죠. 기업 분석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물론 이제 금융감독원도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고 홈페이지 보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업 분석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혹은 뭐 구글링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러한 자료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하셔야 돼요. 다.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해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뽑아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읽을 때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은 분명히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직무에 지원하면서 넥슨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기업 분석을 통해 넥슨 코리아의 비전과 핵심 가치는 물론이고요. 회사의 어떤 가치와 비전과 본인의 목표 지향점, 나는 들어가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인터넷으로만 조사해도 분명히 나옵니다. 왜? 일반적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역할이 나왔고요. 지원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목표를 선정하고 단기, 중기, 장기에 따른 시행 시점과 시행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거. 그냥 뜬구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 게임이 중국의 절반을 저희가 만든 게임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어떤 게임이 들어가게 되는데 새 게임이 진출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예를 들면 개발자로서 어떤 버그라든지 혹은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는데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경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잖아요. 비슷한 것들. 내가 했던 뭔가 수정했던 경험들. 그게 꼭 굳이 게임과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괜찮아요. 뭐 학생의 활동들도 괜찮으니까 뭔가를 지속적으로 해서 수정했던 그런 경험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는 거죠. 마지막 5번째 항목입니다. 자, 지원하신 직군 내 선호하는 프로젝트. 잘 보세요. 선호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면 우리 넥슨에서 하고 있는 어떤 게임이라든지 혹은 뭐 직무와 관련된 거, 뭐 경영지원 직군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그와 관련된 거겠죠. 뭐 재무든 뭐 회계든 이런 부분일 테니까요. 및 담당 업무와 그 이유를 함께 적어주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선호하는 프로젝트와 담당 업무. 왜 네가 이거를 하고 싶은지, 왜 이걸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뭘 알고 싶은 걸까요? 바로 선택한 게임의 스타일에 따라 지원자의 특성이라든지 관심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 본인들이 만든 게임이에요. 넥슨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었던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한 성향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이 친구가 던전 파이트를 좋아해. 이 친구가 카트라이더를 좋아해.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어떤 전투적인 이런 부분들도 좋아하고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좋아한다면은 어떤 스포츠 성향의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게 없겠구나.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 친구가 이 게임 안에서 어떤 분야에서 관심이 있는지 직무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호하는 이유를 통해서 게임을 분석하는 능력. 잘 보세요. 여기서 나타내야 될 게 가장 핵심 포인트 하나. 저는 어떤 게임을 좋아합니다. 어떤 것들을 프로젝트를 좋아합니다가 아니에요. 그 프로젝트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분석력이에요. 단순히 그냥 이거 좋아합니다가 아니고 그 게임은 저는 이래서 좋아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수정해 보면은 더 좋을 것 같다. 혹은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임이다. 뭐 이런 본인만의 분석력을 좀 명확하게 나타내야 하는 그런 항목이 바로 이 항목입니다. 선택한 게임이 왜 좋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직무적인 특성이 있고 자신만의 어떤 내가 분석한 능력, 그 필요한 부분,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요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예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쭉 봤을 때 항목별로 분명히 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넥슨에서 주로 원하는 것들 중에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 도대체 네가 이 게임을 왜 좋아하고 왜 일을 하고 싶은 거야? 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게임 회사예요. 가장 뭘 원할까요? 네, 결과물을 나타내야 돼요. 결과물. 그러면 게임이라고 했으면 어떤 기획을 했거나 음향을 만들었거나 디자인 UX를 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을 가장 보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죠. 물론 자기소개서를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같이 평가를 합니다. 포트폴리오도 같이 넣어야 돼요. 혹시 모르신 분들 계셨다고 하면 포트폴리오 꼭 만들어 놓으셔야 그 지금 넥슨에도 같이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자, 게임 기획에서는 게임에 참여했던 게임 디자인 또는 경험해본 어떤 특정 게임의 디자인 분석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게임 프로그래머는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래밍, 소스 또는 그 일부적인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게임 아트는 자신의 작업물과 컨셉, 혹은 작업물의 기여도 얼만큼 내가 뭔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게임 사운드는 자신이 프로듀싱한 거 분명히 들어가야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직무무관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험들이 없다고 한다면 넥슨에서 우리를 평가할 때 어떤 평가 기준들이 없습니다. 직무무관이 아니에요.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나 경험들이나 관심사라든지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것들, 특히 포트폴리오 안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 왜냐면 게임 회사잖아요. 뭘 안 봐요? 일반적인 스펙을 잘 안 봐요. 왜? 변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인재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떤 스펙타클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집단입니다. 엉뚱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같이 가야 되는 그곳이 바로 게임 회사예요. 그런 게임 회사에서 어떤 스펙을 보고 혹은 뭐 어떤 학교를 보고 학부를 보고 이렇게 된 학점을 보게 된다면은 사람들을 국한시키기 때문에 스펙을 잘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게임 산업의 특성이에요. 넥슨뿐만이 아닙니다. 다 그렇겠죠. 자, 한 항목만 볼게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남았던 기억, 1번 문항이에요. 자,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친구의 사고였습니다. 그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대요. 되게 사례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기초적인 직무 역량에는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게 됐대요. 깨달은 점이에요. 이런 부분이에요. 느끼고 깨닫고 뭔가를 변화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친구가 힘이 들 때 바쁘다는 이유로 만나지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깨달은 거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내가 나타냈을 때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직무적으로 나타내서 어떤 성과적인 부분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내가 과거에 내가 정말 변하게 됐던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례들도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했고 포트폴리오 작성법에까지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수시 채용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지원한다고 해도 넥슨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그 회사만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 채용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 다음에 하반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순간 취업이 될 수 있어요. 수시 채용에서. 기대하겠습니다. 게임 회사예요. 애정만 담그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적인 부분을 분명히 조금씩 알아가신다면 분명히 게임 회사는 두드리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